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다양한 식재료 또 음식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떡 얘기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떡 종류랑 뭐 만드는 방법에 네. 따라서 뭐 구분 이런 거 얘기하다가 사실 뭐 떡이야 늘상 가까이 있는 거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떡 하면은 그냥 뭐 쌀로 만든 거 아니면 그렇죠. 찹쌀로 만든 거 예. 이것만 알고 계셨다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종류가 무색해요. 무색하다는 건 무슨? 정말 훨씬 많아요. 아. 이걸 뭐 나눌 수조차 없이 어. 이게 뭐 무슨 떡이냐 이거 백설기야? 그리고 안에 뜯어봤는데 다른 게 나오고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또 그 찹쌀 쌀 이거에서 또 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소 좋습니다. 네, 네, 이게 안에 정말 들어가는 거. 요즘에 변화가 큰 거죠. 이 소 부분이. 사실 예전에는 그쵸. 팥, 앙금, 팥, 예, 그쵸. 뭐 이런 뭐 정도라든가, 예, 녹두, 이북 사람들 그렇죠. 녹두가 익숙하고 네, 팥도 이제 거피팥 하얀색 뭐 그리고 그냥 통팥 빨간색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송편 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르게 들어가긴 네, 하지만요. 밤이나 깨나 설탕 이런 것들 이제 사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넣기 시작한 것들이고요. 뭐 대추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추하고 잣을 갖다 다 다져서 안에 맞아요. 버무려서 넣던지 이런 약간 조금 보기 힘든 요즘에는 보기 힘든 그런 소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게 트렌드예요? 요즘에는 소를 과일이랑 크림 과일도 들어가요. 그렇죠. 그 한동안 유행했던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모찌라고 얘기하는 일본식 찹쌀떡 있잖아요. 예. 전분 묻힌 거 겉에. 그렇죠. 그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안에 반 갈라 보면은 딸기가 통으로 들어 있는 떡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요즘에 등장을 한 과일떡 중에 하나인 거고요. 바로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건? 그렇죠. 그건 이제 오래 가진 못하죠. 못하죠. 네, 안쪽에 이제 생딸기가 들어있는 상태니까 뭐 물이 생기기도 하고 딸기가 이제 상하기도 그쵸. 하고. 그리고 티라미수 같이 약간 독립적인 디저트 형태들 있잖아요. 그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떡도 있어요. 그게 안에. 네, 소로 들어가 있는 거죠. 완전 디저트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겉에 이제 찰떡인데 안에를 갈라보면 아하. 티라미수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야. 떡도 있고, 그러니까 디저트가 완전히 결합을 한 거죠. 동서양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저한테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예. 백설기인데 백설기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말을 못하겠네요. 뭐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럼? 네, 지금 정막이 잠시 아니, 흘렀습니다만 상상이 안 돼요. 서로 지금 눈을 마주보고 네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 백설기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백설기 안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백설기 자체는 사이에. 사실 의미가 있는 떡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거를 염원을 담아서 네. 눈같이 하얀 인생을 살아라라고 해서 특히 백일떡도 백일에.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백설기가 이름이 그래서 백설기인 건데 이거를 빵 삼아서 햄버거 같이도 만들고 햄버거. 샌드위치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쌀빵이 뭐가 필요하냐, 쌀떡이 우리한테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빵 대용품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백설기 자체도 약간 그런 걸 맛을 봤더니 떡처럼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니라 예. 포실포실 빵같이 보들보들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형태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그렇군요. 이렇게 동서양의 구분이 없어진 지는 솔직히 한참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민속이라는 단어가 떡에서 점점 떠나고 있죠. 떠나고 있는 네. 정말 많은 것이 결합되고 있는 새로운 네.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뭐 예쁜 떡으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정말 다양해서 맞아요. 떡 케이크도 많이들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고 꽃 모양으로 뭐 또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맞아요. 떡들도 있고 그게 다 앙금으로 또 만들어진 앙금으로도 만들기도 만다고 하고 실제로 떡을 밀어서도 꽃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 이런 형태의 떡이 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웃기떡이라고 해서 제사라든지 아니면 잔치 때 떡을 이렇게 구워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 고임을 하는 건 네. 솔직히 돌상은 고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임의 의미는 그 업적을 얘기를 해요. 아, 그만큼의 일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업적이 많거나 한갑잔치 때 제일 많이 신분이 보이는 높을수록 겁니까? 그럴 때는 팔순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 보이죠. 예. 그래서 60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돌상에는 떡을 구이지 않는 이유가 그냥 아기들은 내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업적이 업적을 없어요. 뭐 말할 수 네. 없죠. 근데 예. 요즘에 떡을 구이는 이유는 태어나준 것도 고맙다라고 업적을 기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떡을 구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위에 올라가는 떡들이 장식이 되는 떡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깔리는 떡이 대부분 네모난 시루떡, 납작하다면. 납작한 동그랗거나 네모난 시루떡.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편 종류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단자 종류들이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얹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좁빗하게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시야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 보이는 곳에는 꽃을 얹어서 떡을 빚는다든지 떡 자체를 굉장히 동글동글 예쁘게 빚는다든지 하는 색깔의 고명을 입힌다든지 이런 웃기떡들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 웃기떡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한 게 서양식 케이크 장식법을 한국의 떡 문화에 대비를 해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떡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 위에다가 장미꽃을 얹고 싶은데 실제 장미는 약간 식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떡으로 쌀을 밀어서 반죽을 해서 그거에다 물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실제 꽃처럼 장식을 해서 얹기도 하고 보통 케이크에 있는 장식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너무 장식적인 거는 그냥 걷어내고 그쵸. 먹기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정용실 아나운서님은 반드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그란 케이크에 네. 굉장히 과한 색깔의 크림과 네. 그리고 딱딱해서 먹지 못하는 전분으로 만든 맞아요. 장미꽃이 몇 개 올라가 그래서 있었어요. 안 먹었죠. 그때. 그리고 체리 하나 있었고 그 체리는 네.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였는데 네. 그 당시에는 좀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못 쟁탈전이 먹는. 벌어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 떡이나 체리나 이런 모든 장식적인 요소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원칙처럼 떡으로 됐어요. 만드는 떡으로도 하고 뭐 과일을 과일. 말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색을 들인 그런 소라든지 그 염색 그런 것도 뭐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것들을 다 원칙적으로 해요. 옛날에는 그렇군요. 뭐 식용색소, 뭐 황색, 네, 상호 네, 이런 걸 네. 썼는가 하면은 지금은 요즘에는. 뭐 노란색은 치자로 드리고 빨간색은 뭐 그 선인장 가루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자연적으로 염색을 하는 것들이 많죠. 네. 근데 떡을 이제 요즘에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또 아침에 이 떡이 잘못하면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의외의 질문을 예. 하시네요. 소화에 관해서. 소화가 잘 되는 떡은 좀 없습니까? 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떡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떡 종류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실포실하게 찌는 떡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쳐서 절구에 그렇죠. 쳐서 우리가 왜 떡방아 찐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찰떡을 찹쌀떡. 콩떡떡 예. 그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미 밥을 해놓은 데에다가 수분이랑 공기를 빼서 그걸 완전 이렇게 뭐 응축해 놓은 형태로 만든 게 사실은 찰떡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침 식사 말씀하시면서 소화 얘기를 하시는 게 대부분 찰떡이 조금 더 보존이 쉬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온에서는 오히려 찰떡이 조금 더 빨리 맛이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냉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볶기할 수 있는 비율이 맵쌀로 만든 그냥 떡보다 찰떡이 훨씬 더 원형 볶기율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면. 아침에 그냥 꺼내내놓으면 그렇죠. 저절로 그러면은 한 80%는 원형처럼 돌아와서 약간 쫀득쫀득한 쫄깃쫄깃. 상태의 떡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약간 조금 수분이 너무 손상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찰떡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다 구우면 오히려 더 맛있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맵쌀은 이게 쌀의 노화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찹쌀하고 맵쌀 아밀로스 함량 때문에 맵쌀은 조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걸 다시 꺼낸 다음에는 예. 볶기율이 너무 낮고 수분이 너무 많이 증발되니까 예. 거기다가 이걸 다시 만약에 찰떡처럼 굽는다라고 하면 딱딱해서 못 먹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게 맵쌀떡이 그런 그렇죠. 거군요. 요즘 경우에는 맵쌀만 100% 만드는 떡들보다는 맵쌀떡도 찹쌀을 조금 섞어서 찰기가 조금 있게 해서 보존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쌀에다가 쌀 가루에다가 설탕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해지는 떡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백설기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 떡을 만들 때 설탕을 다 쓰진 않았어요.
근데 백설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떡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된 게 설탕 자체가 친수성이다 보니까 예. 수분을 잡아 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떡이 오래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거죠. 그리고 찰떡은 그렇다 손 치는데 요즘에 이런 떡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 동안 실온에서 멀쩡합니다라고 광고를 하는 떡이 있어요. 안 먹어봤는데. 아니 그런 떡이 있나요? 이게 떡에 바로 대해서 사오면은 그냥 냉동실에 넣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낱개로. 그렇죠. 떡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물이 노화가 되면서 사실 뭐 상하거나 먹지 못하게 되는 게 그렇죠. 날도 자연스러운 조금 거죠. 더워지면은 맞아요. 떡이 먼저 쉬니까. 근데 네. 이제 어떤 성분을 같이 첨가를 해서 질소 포장을 하게 되면 떡도 과자처럼 그 공간 안에서는 오래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그런 떡들도 요즘에는 상용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 떡에 뭐 어마어마한 진보 플러스 대단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야, 그렇군요. 특별히 뭐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떡도 있을까요? 특별히 제가 사실 뭐 위장 전문 내과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네, 네. 저는 찰떡보다는 네. 약간 그 맵쌀 떡 종류들이 저한테는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위대한 편이에요. 많이 먹고 소화를 잘 저도 시키는 위대한 편. 편이에요. 그래서 뭐가 좀 소화가 어렵다 이런 점은 잘 없지만 그래도 느낌상 찰떡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포실포실한 그런 시루떡 종류들. 시루떡 종류들. 네. 그리고 팥이라든지 이런 거 고명이 없는 그냥 백설기. 종류들이 조금 더 소화가 그렇죠.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아, 정말 새로워지고 뭐 작아지고 뭐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변화가 많은데 이 기본적으로 상품화하기는 좀 어렵다고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동안은? 이 상품화하기 어려운 예. 이유가 그러니까 밀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공이 되게 쉬운데요. 밀은 이제 글루텐도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만들 그렇죠. 수도 있고 쌀은 글루텐이 없어요. 아. 제가 지난번에 쌀 말씀드릴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고기든 국식이든 뭐든지 간에 아이들 첫 이유식은 다 쌀을 먹여요. 맞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이게 이유가 글루텐 프리 식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저항성이라든지 뭔가 탈이 날 위험성이 되게 적은 쌀이라는 게. 안전한 식품이기 때문인데 이 쌀이 이런 특성 때문에 빨리 맛이 가요. 맛이 간다는 게 뭐냐면 수분을 잃어버리면 바로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뻣뻣해지죠. 그래서 상품화가 어렵다고 했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런 포장을 달리한다든지 뭔가를 주입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시 뭐 3개월 정도까지는 뭐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시도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더더군다나 설탕의 보급화 이후에는 조금 유통기한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요즘에 쌀빵이나 쌀 그런 과자가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건강한 사람들, 건강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글루텐 프리 식품 플러스 다른 거를 섞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을 많이 알아내고 있어요. 밀 대용품이 아니라 이제는 아니, 따로. 쌀 자체만으로 조금 뭔가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에 떡이 같이 환승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이 방송 들으실 시간쯤에 이제 점심 준비도 하시지만 그 네. 직전에 보면 차나 커피 한 잔에 떡을 요즘엔 곁들여서도 맞아요.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떡이 좀 어울릴지 홍 선생님이 좀 좋아하시는 떡 같이 아주 드시면 많죠. 조합을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지금 사실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경단 종류들 겉에 고물이 묻혀 있거나 속에 팥소가 들어있는 거나 네. 아니면 송편 종류들 그리고 절편 종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절편은 뭐죠? 절편은 이제 쌀떡을 납작한 건가요? 그렇죠. 납작하게 한 거. 아. 네. 뭐 쑥절편도 있고 흰절편도 예. 있고 뭐 그런 거. 이게 이제 동그랗게 뽑아지면 그건 가래떡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떡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로제 소스 요새 유행하잖아요. 네. 떡볶이 자체 사실 떡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거는 떡볶이 떡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떡볶이 자체가 서양 소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로제 같은 게 개발이 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변형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타면서 제일 많이 음료 중에 또 같이 떡이랑 매칭을 많이 하게 된 게 커피가 아니라 밀크티예요.
이게, 밀크티. 네, 밀크티 같이 우유를 베이스로 한 것들이 네. 떡이랑 굉장히 잘 매칭이 돼서 영양적으로 서로 밸런스가 있고요. 단백질을 밀크가 보충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여러 뭐 탄수화물이나. 탄수화물 성분들이 있으니까 맛적으로도 이 두 개가 되게 보완이 잘 돼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서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하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떡하고 밀크티를. 그렇죠. 애프터눈 티가 사실 뭐 그냥 보통은 디저트, 서양 디저트. 그렇죠. 예쁜 것들을 갖다 놓고 하기에 되게 좋잖아요. 예. 근데 떡이 요즘에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화과자 못지않은 그런 여러 가지 예쁜 떡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같이 애프터눈 티 세트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장들도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같이 먹는 거요. 저는 이제 말차라고 하는 가루 녹차에다가 가루 녹차에다 아주 그냥 안에 소가 꽉 찬 송편하고 송편. 저는 바람떡을 좋아해요. 바람떡. 바람떡 예. 안에 그 하얀 팥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탁 씹으면 공기 픽 빠지는 거. 거기에다가 네. 가루 녹차 따끈하게 타갖고 가루 녹차도 정말 맛있겠네요. 네.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떡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떡들이 지역별 떡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선물할 때 떡이 각광을 받는 이유도 이렇게 모양이나 맛이 다양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약간 케이크가 조금 식상하다 하시는 분들 꼭 떡을 한번 구매해서 선물해 그것도 보시기를 좋겠네요.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